여러분, 제 이름은 박명순이고 올해로 68살이 되었어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제 일과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도 상쾌해지죠. 산책을 마치고 나면 노인정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들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제 낙이에요. 때론 게임도 하고, 때론 라면도 끓여 먹으며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제겐 인철이라는 외동아들이 있어요. 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전화 통화도 이젠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요. 어느 날이었어요.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손주 이야기로 화제가 옮겨갔어요. 김할머니는 손주가 피아노 콩쿠르에서 상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이 할머니는 손주가 영어를 유창하게 한다며 어깨를 으쓱거렸죠. 우리 손주는 말이야. 요즘 로봇 만드는 걸 배운대. 앞으로 과학자가 될 거래. 최 할머니의 말에 다들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손주 자랑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사실 손주 얼굴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어요. 텅 빈 집에 들어서니 문득 아들 내외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멀리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후회도 들었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별일은 아니고 그냥 보고 싶어서.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놀러 가도 될까? 아, 요즘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대로 멀어질 순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 날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인데 내일 잠깐 들러도 될까? 한참을 망설이던 아들이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네, 알겠어요. 오세요.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오랜만에 아들 얼굴도 보고 며느리와 손주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 며느리 입맛에 맞추려 노력한 된장찌개, 그리고 손주를 위한 달콤한 떡갈비까지 정성을 듬뿍 담아 준비했어요. 이렇게 첫 방문을 준비하며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떤 말을 먼저 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해야 할지 고민했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대사를 연습했어요. 인철아, 오랜만이구나. 보고 싶었어? 며느리, 그동안 잘 지냈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단다. 우리 손주 할머니다. 반갑구나. 버스에서 내려 아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막상 초인종을 누르려니 망설여지더라고요. 혹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혹시 없나 싶어 한 번 더 눌렀죠. 그제서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아들 인철이가 나왔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는데 인철이의 표정이 그리 밝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 왔다. 잘 지냈니? 네, 인사를 나누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저 지금 좀 바빠서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인사를 건넸어요. 조금 서운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바쁜가 보네. 괜찮아,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거실로 들어가 보니 손주는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 손주는 어디 있니? 아, 민수요? 학원 갔어요. 인철이의 대답에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그래, 학원이 중요하지. 언제 오니? 글쎄요, 저녁 때 돌아올 거예요. 아들은 대충 대답하고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을 보더니 어머니, 이건 왜 가져오셨어요? 저희 냉장고에 음식 많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좀 아팠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래도 엄마가 정성껏 만들었으니 먹어봐. 너 어렸을 때 좋아하던 멸치볶음도 있어. 인철이는 마지못해 냉장고에 반찬을 넣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시간이 흐르고 저녁이 되었어요. 손주가 곧 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며느리가 나와서는 어머니, 저희 오늘 저녁 배달시켜 먹을게요. 민수는 학원 끝나고 친구 집에 갔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제가 왜 왔는지, 무엇을 기대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녁 우리는 배달된 치킨을 먹으며 어색한 시간을 보냈어요. 대화라고 해봐야 맛있죠? 네. 정도였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세요. 막차 놓치시겠어요? 인철이의 말에 저는 그만 일어났어요. 그래, 늦었구나. 가봐야겠다. 문 앞에 서서 아들과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무언가 더 할 말이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조심히 가세요. 그 말을 끝으로 문이 닫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버린 걸까요? 그날 밤 혼자 누운 침대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는 꼭 더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첫 번째 방문 이후로 몇 주가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에게서 연락 한 번 없었죠. 허전한 마음에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심했어요. 내가 먼저 다가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슈퍼에서 인철이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아주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어머, 영호구나. 그래, 잘 지냈니? 네, 근데 아주머니, 인철이 소식 들으셨어요? 얼마 전에 과장으로 승진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승진했다는 소식을 이렇게 남의 입을 통해 듣다니.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죠. 아, 그래. 잘 됐구나. 겨우 이 한마디를 내뱉고 슈퍼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아들 인생에 무관심했나? 아니면 아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그러다 문득 결심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축하해주러 가야겠다.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별일은 아니고 너가 승진했다고 하더라. 축하한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당황한 듯 들렸죠. 아, 네, 감사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엄마가 축하 인사도 못 전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제가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에서 죄송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었죠. 그래,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엄마가 찾아가고 싶은데. 이번 주말요? 알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번에는 꼭 좋은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죠.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선물도 준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는 고급 넥타이를, 며느리에게는 화장품 세트를, 그리고 손주를 위해서는 영어 그림책을 샀어요. 모두 제 형편에 비해서는 꽤 비싼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가족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이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미리 연락도 했으니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싶었죠. 초인종을 누르자 곧바로 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철이가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 왔다. 축하한다, 아들. 품에서 선물을 꺼내 건넸어요. 어머니, 이런 거 안 사오셔도 되는데. 겸연쩍어하는 아들의 모습에 오히려 제 마음이 뿌듯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 제 승진 축하 겸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말씀 안 드려서.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렸죠. 아, 그래. 잘 됐구나. 친구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렴. 아들은 어색한 표정으로 저를 친구들에게 소개했어요. 저기 이쪽은 제 어머니세요. 친구들은 공손히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손님들이 와서.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갑자기 온 거지. 손주 민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민수는 어디 있니? 아, 민수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시험 준비 중이라.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시간이 흘렀어요. 아들과 친구들은 저를 신경 쓰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저 구석에 앉아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는 게 어떨까요? 다음에 꼭 식사 한번 같이 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겠다. 너희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아들이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니다, 괜찮아. 내 친구들이랑 즐겁게 보내.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어쩐지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아들의 인생에 방해가 되고 있는 걸까? 이제는 정말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밤 준비했던 선물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음에는 꼭 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건 아니에요.
항상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시장에서 며느리를 만났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머, 그래. 잘 지냈니?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아마도 지난번 일을 떠올리고 있겠죠. 저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 오세요. 식사 대접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그래, 고맙구나. 꼭 갈게. 그렇게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특별히 손주 민수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영어 그림책과 함께 손수 만든 수세미도 넣었죠. 어서 오세요, 어머님. 이번에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오셨어요? 인철이도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민수야, 할머니 오셨어. 며느리의 부름에 방문이 열리고 민수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손주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컸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민수야, 이리 와봐. 할머니가 선물 가져왔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선물이요? 영어 그림책을 건네주니 민수가 기뻐하더라고요. 우와, 멋진 책이에요. 고마워요, 할머니.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인철이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요리 비법, 민수의 학교 생활.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민수가 제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저랑 같이 놀아주세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들려줄까? 민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앉았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죠. 옛날 옛적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던 시절. 민수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요? 어떻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말이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라 그렇단다. 그때는 동물들도 사람처럼 살았대.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민수의 표정이 계속 변했어요.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기도 했죠.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어요. 민수야, 재미있었니? 네, 할머니,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해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행복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어요. 방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민수야, 이제 그만하고 공부할 시간이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 굳어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민수가 공부할 시간이에요. 요즘 경쟁이 심해서 쉴 틈이 없거든요. 순간 민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엄마, 조금만 더 할머니랑 있으면 안 돼요? 안 돼, 민수야. 너도 알잖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며느리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섰죠. 그래, 민수야. 할머니랑은 다음에 또 놀자. 공부 열심히 해야지. 민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을 나오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요즘 아이들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잖아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옛날 이야기도 좋지만 너무 시골스러운 이야기는 아이에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영어나 코딩 같은 걸 가르쳐야 해서.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겠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거실로 나오니 인철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가셔야 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갈 수 있어.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봤어요. 민수가 방문 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봤어요. 처음에는 좋았지만 결국 또 서운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내가 너무 구식인가? 요즘 세상에 맞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민수와 보낸 시간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포기하지 말자. 그렇게 다짐하며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요즘 세상에 맞는 할머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 끝에 결심했어요. 변화해야겠다고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순 없잖아요. 먼저 요리학원에 등록했어요. 할머니, 요리학원은 처음이시죠? 젊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늦었지만 배우고 싶어서요. 멋지세요. 열정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열심히 배웠죠. 파스타, 리조또, 샐러드. 처음 해보는 요리들이었지만 재미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웠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무료로 강의를 해준다기에 신청했죠. 어르신들 카톡 보내는 법 아시죠? 강사 선생님의 질문에 다들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워볼게요. 강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아들에게 카톡으로 동영상도 보내고 민수 사진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영어 그림책도 빌려왔어요. 민수에게 읽어주고 싶어서요. 발음이 서툴러 혼자 연습도 많이 했답니다. 더 캣 이즈 안더 맷.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어요. 조금씩 변화하는 제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인철아, 엄마야. 이번 주말에 시간 되니?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특별한 일은 아니고 내가 요리를 좀 배워서 대접하고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인철이가 대답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갈게요. 설레는 마음으로 토요일을 기다렸어요. 배운 대로 파스타와 샐러드를 준비했죠. 테이블 세팅도 잊지 않았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어요. 어서 와, 인철아. 민수야, 할머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은 놀란 듯 보였어요. 식탁에 앉아 제가 준비한 음식을 대접했어요. 어머니, 이거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인철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래, 요즘 배우고 있어. 어때, 맛있니? 네, 정말 맛있어요. 민수도 파스타를 맛있게 먹었어요.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죠. 식사를 마치고 민수에게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었어요. 더 캣 이즈 안더 맷. 더 도그 이즈 인 더 로그. 서툰 발음이었지만 열심히 읽었어요. 민수가 박수를 쳤어요. 와, 할머니, 영어도 하시네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죠. 어머님 죄송한데 그 책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이런 책 안 봐요.
민수야, 이제 공부할 시간이야. 순간 마음이 아팠지만 애써 미소 지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민수야,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혼자 남아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변해도 소용없는 걸까?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조금만 더 노력하자. 그렇게 다짐하며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어요.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 저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지려 노력했어요. 카톡으로 자주 연락도 하고 가끔 집에 초대해 새로 배운 요리도 대접했죠. 하지만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벽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민수의 운동회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인철아, 민수 운동회에 할머니도 가도 될까? 글쎄요. 어머니, 운동장이 좀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아들의 망설이는 목소리에 가슴이 아팠지만 고집을 부렸어요. 괜찮아. 내가 조용히 구경만 할게. 민수 응원도 하고 싶고. 결국 아들이 허락했어요. 운동회 날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에 도착했어요. 운동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죠. 어머니, 여기에요. 인철이가 손을 흔들었어요. 자리에 앉아 민수를 기다렸죠. 달리기 시합이 시작되고 민수가 출발선에 섰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죠. 민수야, 힘내라. 할머니가 응원한다. 그 순간이었어요. 며느리가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너무 큰 소리로 하시면 민수가 부끄러워할 거예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저 응원하고 싶었을 뿐인데. 민수의 달리기가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도시락을 꺼내며 말했죠. 자,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야. 다 같이 먹자. 하지만 며느리가 저를 말렸어요. 어머님, 저희가 준비한 도시락이 있어요. 어머님 것은 어머님이 드세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혼자 도시락을 먹으며 눈물이 났지만 참았죠. 운동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생각에 잠겼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까? 그날 이후로 아들 가족과의 관계가 더 서먹해진 것 같았어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죠.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인철아, 우리 좀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있잖아. 할머니가 너무 구식이고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목소리가 떨렸지만 꾹 참고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나도 노력하고 있어. 변하려고 해. 너희와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세대 차이라는 게.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오랜만에 아들과 긴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죠. 대화를 마치고 전화를 끊은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그렇게 다짐하며 또 다시 힘을 내봤답니다. 갈등 끝에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인철이의 제안으로 저는 아들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에 가슴이 설렜죠. 어머니, 이번 주말에 오세요. 하룻밤 묵고 가시면 어떨까요? 인철이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승낙했어요. 그래, 고맙다. 꼭 갈게.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어요.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죠. 결국 손수 만든 김치와 약과를 준비했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마음이 들뜨고 가벼웠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래, 잘 지냈니? 집 안으로 들어서니 민수가 반갑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민수를 안아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인철이가 다가와 짐을 받아들었어요.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인철이의 회사 이야기, 며느리의 요리 레시피, 민수의 학교 생활.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행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녁 준비 좀 도와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기쁜 마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함께 요리를 하며 대화를 나누었죠. 어머님, 요즘 요리 배우신다고 하셨죠? 어떠세요? 재밌더라. 너희한테 배운 것도 많아. 며느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꿈만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민수와 함께 TV를 보았어요.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고 민수가 좋아하는 만화도 함께 봤죠. 할머니, 다음에 또 와요. 재밌어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밤이 깊어갔어요. 어머니, 이제 주무세요. 방은 여기예요. 인철이가 방을 안내해 주었어요. 고맙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 보냈어. 방에 들어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어머님 잠옷은? 며느리의 말이 끊겼어요. 뭔가 망설이는 듯한 표정이었죠. 왜 그러니? 잠옷 안 줄 거야? 저 어머님. 죄송한데 잠옷을 드리기가 좀. 순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며느리가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실은 어머님이 입으신 옷은 다 버려야 해서요. 세균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이니? 내가 그렇게 더럽다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말을 이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뜻이 아니라 요즘 위생이 중요해서. 하지만 이미 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어요.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죠. 알겠다. 내가 가야겠구나. 떨리는 손으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인철이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갈 거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구나.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오해가 있었나 봐요. 인철이가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짐을 싸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가 울면서 따라왔어요. 할머니, 가지 마세요. 민수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또 올게. 울지 마. 밤늦은 시간 저는 아들 집을 나섰어요. 인철이가 뒤따라 나왔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끼리 잘 살아라. 엄마는 이제 방해 안 할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된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 텅 빈 방을 보니 더욱 서러웠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한참을 울었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깊은 슬픔에 빠졌어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어졌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꺼려졌죠.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 친구 김할머니가 찾아왔어요. 명순아, 요즘 왜 안 나와? 다들 걱정하고 있어. 친구의 말에 저는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죠. 김할머니가 저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명순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정말요? 그래. 하지만 난 그때 깨달았지. 내 행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김할머니의 말에 뭔가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래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꼭 아들 가족과의 관계에만 매달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이었죠. 할머니, 이 이야기 정말 재밌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취미 생활도 다시 시작했어요. 꽃꽂이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닭할머니, 센스가 정말 좋으세요. 선생님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이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몇 달이 지났어요. 아들 가족과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죠.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이대로 연락이 끊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걱정도 줄어들더라고요.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더 이상 아들 가족의 눈치를 안 봐도 되니 말이에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만난 할머니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주는 사이가 되었죠. 영순 씨, 우리가 진짜 가족이야.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꽃꽂이 실력도 늘어서 이제는 작은 전시회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할 때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게 많구나 하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겼죠. 가끔은 민수 생각이 나기도 해요. 학교 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친구들과 잘 지내나? 그래도 이제는 그리운 마음보다는 잘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커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는 아들이나 며느리를 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더 편하네요. 물론 가끔 외로울 때도 있어요. 특히 밤에 혼자 TV를 보다 보면 문득 가족의 온기가 그리워질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괜찮아, 명순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내겐 또 다른 가족들이 있잖아. 그래요. 제겐 또 다른 가족들이 생겼어요.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이들, 꽃꽂이 교실 친구들, 노인정의 할머니들. 이분들과 함께 있으면 진짜 가족 못지않게 따뜻함을 느껴요. 이제는 아들 가족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전화가 오면 받겠지만 굳이 제가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거리를 두니 서로에 대한 미움이나 서운함도 줄어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롯이 저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 하루하루가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제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들, 며느리와 관계를 잘 이어나가셨을까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마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기대가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바랄게요.